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을 당연히 하죠.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이 있겠고 그 밖에도 채권, 생명보험을 활용한 투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투자 대상,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투자들을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개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 회사를 세워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의 주제로 트러스트를 세워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한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이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장점은 첫째, 대대손손, 증여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타인들로부터 가족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에셋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다는 점, 세 번째,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100만큼의 자산이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100만 불일 수도 있고요. 100억 원일 수도 있고요. 금액이 얼마건 간에 100%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 씨는 이 100만큼의 자산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 30%는 본인이 사업용이건 또는 개인적이건 쓸 생각이 없고요. 배우자와 자식, 자손들을 위해 따로 할당하고 투자하고 키우는 데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홍 패밀리를 위해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증여하고 어쨌거나 본인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홍길동 씨의 주된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비록 현재 내 재산 중에 30%만큼은 내가 안 쓰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따로 할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식들, 자손들에게 넘기고 싶지만 우선 첫째로 지금 내가 자식들에게 줘서 자식들 버릇 나빠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점, 이제 스포일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내가 지금 증여를 안 하면 계속해서 나는 투자를 잘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내 자산 가치는 아마도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이걸 나중에 돌아서서 증여하면 또 증여세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인 거겠죠. 따라서 다소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내가 내 뜻대로 투자를 집행하되 자식들, 자손들 대대손손 증여상속세 안 나오게 하면서 우리 홍 패밀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키우고 필요할 때 또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선 트러스트가 뭔지에 대해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리빙 트러스트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듯이 트러스트에는 트러스트 서류, 설립자, 그랜토어라고 하죠. 수탁자, 트러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피셔리, 수익자라고 하죠. 이런 컨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랜토어가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의 운영 방식을 정하고 정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 안에 자산을 넣고, 이 말은 자산의 소유권을 그랜토어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티를 선정해서 이 트러스티로 하여금 트러스트 자산을 이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혜택을 베네피셔리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트러스트에 따른 운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또는 레거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뭔지를 살펴보면요. 부모가 그랜토어가 되어서 자식들 또는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 물론 자식, 손주들이 베네피셔리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기고 부모가 지정한 트러스티가 이 자산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 베네피셔리들, 즉 내 가족 구성원들이 되겠죠. 이들의 행복을 위해 트러스트 자산을 불리고 투자해서 불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베네피셔리들에게 배당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를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가장 큰 장점으로서 절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는 증여 상속세 그리고 소득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증여 상속세의 경우를 보면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에 증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트러스트에 개인의 자산을 옮길 때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트러스트에 옮길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영상의 수준을 넘어서므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생략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또는 많은 경우 평생 증여세 면제 규정을 활용해서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길 때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에서 운영되는 자산을 꺼내서 가족들을 위해 디스트리뷰트하고 사용할 때에는 대대손손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의 경우는요. 정확히는 주소득세,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어느 주에 설립되는지에 따라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장점으로 자산 보호, 에셋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이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 즉 비록 내가 지금 가진 내 자산이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걸 걱정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 내 사업의 리스크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저런 채권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장점으로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설립된 내용, 설립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온전히 사적인 서류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설립 후에 정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일반 법인 설립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뉴욕이면 뉴욕 등 설립된 주에 등록이 되어야 하겠지만 트러스트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트러스트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 다소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에 얽힌 게 또 많아요. 그래서 내 자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내 재산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유명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운영에 있어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이야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건 발생할 그런 사안이니까 넘어가면 가장 큰 단점으로서 트러스티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관리, 이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트러스티를 통한 관리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러스티가 혹시라도 이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랜토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막고자 트러스트,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서류에는 트러스티가 이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식의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트러스트를 해임할 권한을 그랜토 설립자 또는 트러스트 프로텍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이들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트러스트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번거로운 상황을 막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티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결론입니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본인 가족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장점으로 첫째, 트럼프 행정부건 바이든 행정부건 어떤 정부이건 상관없이 향후의 세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는 그런 자산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주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 비즈니스의 위험과 상관없이 타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자산, 즉 에셋 프로텍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고요. 세 번째, 합법적으로 내 가족의 자산을 프라이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구글에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또는 레거시 트러스트를 쳐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 제도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제도로서 수십여 년간 활용되어 온 방식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거부들, 미국의 유명한 거부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기사나 책을 보면 무슨 트러스트, 뭐 카네기 트러스트다, 락펠러 재단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복잡성에 있어서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들이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곧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활용이고, 바로 이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도 같이 쓸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해외 재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 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이 오늘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는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법이 제공하는, 따라서 미국의 자산가들이 활용해온 오늘 설명드린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합법적인 텍스 플래닝의 방식을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큰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